이걸 보는 사람들이 네. 그래도 저를 통해서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원하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고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악물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진짜 내가 수능 잘 보고 만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 마음가짐을 나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1시간 동안만큼은 얘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우겠다를 정해두는 거예요.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강제로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저도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하는 얘기 막 1, 2등이 누구누구더라 이런 얘기에 진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가지고 멘탈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어차피 다들 힘든 일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제 주위에 있는 친한 친구들 뭐 저를 격려해주는 친구들한테만 신경을 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실제로 멘탈 관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서 항상 제가 생각나는 거를 글로 썼어요. 글로요? 네, 그냥 뭐 독특하시네. 머릿속에 뭐 내가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냥 노래 가사를 그냥 종이에 쭉 써요. 그게 심신의 네. 안정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다른 이제 세상 사람. 그러고 내가 1등인 게 뭐 1등이든 2등이든 성적이 2등급이든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걸 또 쭉 써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약간 보고 나면 살짝 현타가 오거든요. 약간 무슨 멍청한 짓을 하고 있냐 지금. 그러면서 그냥 공부나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걸 쭉 하다 보면 그걸 한 15분 정도 하면은 그냥 심신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내가 어쨌든 그렇게 계속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야지 라고 이제 생각했던 이게 확고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어요? 그러면? 네. 일단 어릴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초등학교 때는 다들 그렇듯이 서울대는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도 꼭 서울대는 가봐야 내가 죽기 전에 조금 덜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었어요. 네. 그리고 막연하게 좀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큼 좀 물론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서울대학교에 가서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어서 항상 독서실에 서울대학교 19학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꿈을 이렇게 다시 다잡았다? 그리고 공부가 하기 싫을 때는 그냥 붙어 있는 거 보고 서울대생들은 이렇게 놀지 않을 텐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그 공부를 막 열심히 하고 네. 이게 잘하고 이랬잖아요. 네. 그럼 중간중간에 이제 쉴 때도 사실 필요한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당연하죠. 기회가 네. 아니니까. 네. 그러면 아진 양은 뭔가 쉴 때 어떻게 쉬셨어요? 일단 어. 저는 꼭 쉬는 게 필요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쉬는 것도 공부만큼 중요하다. 네,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항상 공부를 할 때는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5분 쉬거나 10분 정도 쉬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하다가 이제 쉴 때는 항상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아니면 노래를 듣거나 이런 식으로 쉬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네네. 하루 공부가 다 끝나고서 집에 가면은 꼭 한두 시간씩 컴퓨터를 했어요. 홈더 게임을? 게임도 할 때도 있었고 네. 덕질을 어쨌든 좀 개인적인 일을. 덕질을 하면서 네. 쉬었습니다. 왜냐면 근데 그거를 사실 끊으려고도 했었어요. 다음날에 지장이 되지 않을까 또 공부할 때 생각나지 않을까 해서 근데 이걸 3일 정도 끊어봤는데 공부에 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네, 집에 가자마자 잠이 들면은 다음날 공부할 때 내가 집에 가도 놀 게 없구나 하는 생각에 집중이 더 안 돼요. 네, 그래서 꼭 쉬는 것도 쉬어야 어느 정도 한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이제 이거는 완전 치부하긴 그런데 이제 공부를 소위 이제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잠자는 시간을 줄이더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도 실제로 보면 선생님 저 쉬는 시간 오늘 6번 있었는데 2번 쉬었어요. 이게 약간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열심히 달리려는 원동력이 휴식이 필요한 건데 그쵸, 맞아요. 이제 학생들은 내가 조급하고 그리고 공부 빨리 열심히 해서 쟤 따라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오히려 충분히 쉬어야 되는 시간을 제대로 쉬지 네, 못하고 맞아요. 다음날에 또 피곤하고 집중 네, 못하고 맞아요. 약간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진 양은 현명한 거네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쉴 때 제대로 쉬고 네, 쉴 때 쉬어야 되는. 그리고 그런 건 어때?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 이제 네.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가면 막 이제 투지폰으로 바꾸는 학생들도 많은데 아진 양은 어땠어요? 저는 3년 내내 네. 스마트폰을 썼었어요. 아 그래요? 덕질을 하기 위해. 왜냐면 일단 덕질은 밤에 해도 되니까 쉬는 시간 그냥 1시간 반 하고 공부하다가 쉴 때는 절대 핸드폰을 안 봤어요 대신에.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그런 건 규칙은 꼭 정해놨었거든요. 음. 노래 듣는 것도 그냥 MP3로 듣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들어도 다른 건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그런 거는 꼭 지키고 만약에 그걸 안 지켰으면 집에 가서 덕질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한테 네, 이제 체벌을 네, 내리는 네, 거구나. 맞아요. 약간. 그래서 네 그렇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사실 이게 너무 포괄적이긴 하죠. 뭐 네, 공부 맞아요. 방법 이제 내가 엄청나게 특이한 공부 방법이 있어 라는 건 사실 그쵸 좀 그쵸. 어렵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방법은.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떻게 얘기해 보면 그냥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한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면 쉴 때 쉰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대니까 당연히 뭔가 특이한 꿀팁이 사실 일단 공부 방법 일단 수능 공부 방법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공부 과목별로 얘기해야 되나요? 제가 그러면 먼저 그냥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덕목 같은 거? 할 때 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실천할 줄 아는 능력.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이 실천을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생각을 했으면 진짜로 여기까지 할 줄 실천할 줄 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놓고 그 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가 약간 필요하다 이런 네, 거죠. 네. 이게 학생들이 사실 이제 약간 수동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숙제를 내주면 그 숙제량만큼 다 하고 나 오늘 공부 다 했다 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진자는? 사실 뭐 숙제하는 것도 공부의 일종이긴 한데 그 숙제라는 게 남이 내준 공부잖아요. 그쵸. 그거보다는 숙제를 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지식이 늘어나는 기분이 들면은 공부지만 그냥 답만 보고 답만 쓰고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할 때 좀 지식이 들어간다 아니면은 자기가 외워진다 이런 기분이 들면은 그래도 공부를 조금이나마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아진 양은 어쨌든 이제 학원은 따로 안 다니신 거니까 그럼 네. 스스로 계속 숙제를 네, 내고 네. 숙제량 체크하면서 목표 네. 달성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약간 이런 건데 이제 아진 양이 공부를 잘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되었는지 약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물음인데 나는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됐을까? 이게 약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음일 것 같아요. 나는 왜 공부를 못할까? 약간 이런 거랑 정반대 느낌이죠. 일단 저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는 많은 종류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 문제집 하나를 끝낸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네. 그럼 1월에는 이만큼 풀어야 되고 요걸 다 정해놔요. 그러면 1월에 이만큼 풀어야 되면 하루에는 얼만큼 풀어야 되는지를 또 정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푸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것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기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게 푸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럴 때도 그러고 그냥 그걸 하루하루 플래너를 쓰면서 이제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거를 정해놓고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계획대로 실천을 하면 알아서 그냥 공부를
잘하게 그래도 됐죠. 성적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계획적으로 하니까. 네.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아진 양이 학생일 때 다른 학생들은 막 학원 다니고 저 문제 되게 좋은 문제인데 아. 제 학원 다니니까 받았대. 아. 나는 이제 주변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뭔가 나는 학원을 그냥 다니기 싫었다. 아니면 다니지 않은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네. 그래요? 일단 저도 네. 학원을 아예 안 다녔다기보다 다녀도 하루 다니고 끊고 이랬었어요. 그 이유가 하루를 다녀봤더니 학원은 전혀 제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일단 선생님들의 수업을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계속 듣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잘 들어야겠다. 이거. 네. 내가 강사니까. 그리고 이게 수업 시간도 내가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그쵸. 게 아니라서 제가 졸릴 때 수업을 하면 또 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능률적이지 않은 것 같았고 그리고 숙제를 내준다는 것도 저는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저 스스로 제가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주일에 이만큼씩 풀어와라 이러니까 네. 저는 일주일에 이만큼의 양을 절대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걸 다 해오라고 하니까 저는 제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혼자서 공부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혼자서 네, 공부한 중학교 때부터 인강 보면서 혼자? 아니요, 중학교 때는 공부를 네. 안 했고요. 안에서 7등? 아니, 그거는 네. 그냥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네, 별로. 그러니까 어쨌든 어쨌든, 본격적으로 공부한 거는 이제 네. 고등학교 때 마음 잡고 네, 공부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어쨌든 아진양이 그동안 뭐 국어라던가 수학이라던가 영어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왔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일단 이 영상을 보게 될 때 사실 이제 궁금한 거는 그래서 국어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아도 되고 음. 그냥 아진양이 어떻게 공부했다. 그리고 나는 뭐 국어가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국어가 다들 개념이 안 중요하고 그냥 바로 문제부터 풀거든요. 그쵸. 한국어니까 그냥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문법도 개념이 있듯이 비문학, 문학에도 문학 용어, 비문학 용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잘 다져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네. 문제를 굳이 풀려고 안 해도 그냥 개념을 정확하게 쌓아가기 위한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을 1번을 공부했으면 1번에 해당하는 기출을 풀던가 아니면은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풀던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2학년 때까지는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네. 그때부터는 이제 기출 한 10개년 정도를 뽑아놓고 네. 그때부터 기출 분석을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진 양은 혼자서 기출 분석을 그냥 이렇게 네, 네. 하면서 네. 인터넷 강의 네. 보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일단 처음에 풀 때는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네. 일단 시간 제한 없이 일단 풀고 시간은 정해놓지만 어느 정도 네. 더 걸리는지를 재놓고 풀고요. 기출 문제를 그걸 한 세트를 일주일에 하나씩 풀었었어요. 네. 처음에는 3월 달이나 방학 때는 그렇게 풀다가 다 풀고 나면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인터넷 강의의 해설을 보면서 좀 어디가 어디가 틀린 거고 어디가 맞는 건지를 분석을 해요. 제가 네. 스스로. 그러고서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나중이 되면 하루에 한 세트씩 풀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국어를 반복하면 어느새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네, 네. 그렇다고,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쨌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수학도 그렇고 이제 약간 소위 말하면 양치기라는 학습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문제 많이 풀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물론 뭐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사실 공부를 할 때 저희가 3년 안에 네.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효율적으로 끝내려면 양치기라는 방법이 물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냥 네, 개인적으로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진 양? 그런 건 사실 일단 국어는 양치기만으로는 안 되는 과목인 것 같고요, 절대로. 왜냐면 기출 문제를 풀 때도 가장 중요한 거는
1, 2학년 때 자기가 배워놨던 그 개념들을 적용을 해가면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기출문제 풀 때도. 근데 이제 수학에서 양치기가 제일 많잖아요. 그쵸. 수학에서 엄청 많죠. 그럴 때는 사실 수학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게 진짜 맞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만 풀면 안 되고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지만 보고 계속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네. 답만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거보다는 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수학도 풀이 과정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 점에서는 뭐 문제 많이 푸는 것도 네, 양치기도 그쵸?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양치기라는 거 이제 학생들이 문제를 많이 풀래? 그러면 많이 풀고 빨리 풀려면 답지를 막 봐야 네, 되니까 그거- 그런 학습법이 좋지 않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하나 풀 때도 이 문제에 들어간 개념이 굉장히 많을 거고 네. 그 개념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네. 답지를 보면 그 약간 행간이라고 하죠. 네. 그 맥락을 이해를 전혀 네, 못하니까 맞아요. 이제 학생들이 그냥 이러고 풀리고 답 나오니까 와 신난다. 네. 한 문제 풀었다. 이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 안 좋은 양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쨌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약간 문제를 어쨌든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문제를 주면 그냥 이거 다 봤던 네. 거네. 이런 네, 친구들 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막 모의고사 30번이라던가 좀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 같은 거는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쌤 이거 답지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하고 네, 맞아요. 그 약간 그런 거 보면 어쨌든 학생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에 대한 얘기는 대충 들었으니까 수학도 이제 어느 네. 정도 네.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네, 혹시? 네. 있어요? 네. 일단 수학도 저 대부분 모든 과목을 다 비슷하게 공부를 하긴 했는데 수학도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약간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념을 그러니까 문제에 적용하는 네. 어떤 개념 1을 배웠으면 그 개념 1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이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된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문제에 적용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1, 2학년 때는 습득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좀 더 심화된 문제를 풀면서 기출 문제를 풀면서 네, 그거를 되게 엄청 여러 번 풀면서 1, 2학년 때 자기가 해놨던 그런 연습들을 계속 꾸준히 적용하는 연습을 3학년 때 끝까지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학원에 어쨌든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있는데 네. 장점은 이제 이거 좀 모르는 거를 어쨌든 빨리빨리 네. 피드백을 주고 그쵸.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게 제공을 하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생각할 네. 시간이 네, 많이 맞아요. 부족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진 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의 단점을 빨리 파악하고 네. 이제 스스로 공부 방법을 돌린 거니까 네. 훌륭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타 과목은 어때요? 수학 말고 이제 외적인 과목 중에서도 좋아했던 생명과학. 생명과학은 제가 2를 선택을 했는데 네. 2는 사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시작을 해서 시간이 조금 없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부터 네, 시작했으니까. 겨울방학 때는 우선 생명과학 2는 네. 무조건 개념만 달달달달 일단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모든 걸 다 개념은 다 끝내놓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개념을 다 외우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네. 생명과학. 네, 2 과목 같은 경우에요. 1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표를 이제 전공적으로 네,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사실 기출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안 되고 무조건 개념만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 개념이 진짜로 자기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고서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이상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정말 완벽하게 네. 탄탄히 네. 달아지고 문제를 푸는 게 네, 도움이 된다. 맞아요. 왜냐면 네.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생명과학 2가 너무 어려워서 네.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데 기출 문제를 풀면 더 모르겠어요. 더 이해가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완벽하게 하고 이제 3월 달부터 그때부터 계속 기출을 풀고 스킬을 익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됩니다. 그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는 어느 정도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저희가 그럼 이제 좀 궁금한 게 이제 시기별로 이제 공부 방법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학기 중이랑 크게 보면 이제 방학 기간 이렇게 네. 나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먼저 학기 중에는 이제 아진 양 같은 거는 어쨌든 이제 학원을 다니면 대부분 다
선행학습을 한단 네. 말이죠.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면 수학 상이라는 뭐 과목과 수학 원이라는 과목 이렇게 이제 선행을 계속 끼워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제 학원에 안 다녔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웠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진 양이 공부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학기 중에는 물론 당연히 정규 과목은 공부했을 거고. 네. 우선 저는 일단 학종으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 한 달 전에는 내신 공부만 했어요. 아, 한 달 전부터는 네. 내신만. 네, 내신만 하고 그때는 뭐 수능 공부도 전혀 안 하고 네. 그랬었고 내신 한 달 전이 아닐 때는 그때는 수능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수능 공부를 하는데 수능 공부를 할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냥 그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너무 진도가 느리니까 그렇죠. 저도 선행학습을 스스로 그냥 했었어요. 인강을 들으면서 선행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문제집을 풀고 그런 식으로 했었고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오히려 선행학습을 더 많이 했었던 시기 같은데 그렇죠. 네. 시간이 많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학습을 했어요. 항상. 아, 네. 그 자기 한 학년보다 네. 6개월. 네. 아, 그래서 뭐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전부 다 본다든지 아니면 좀 더 빠르면 2학년 1학기까지도 본다는 이런 식으로 선행학습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과학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건 제외하고 국영수만 1, 2학년 때는 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수학에 대해서는 어쨌든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보다는 네. 뭐 한 6개월 정도 네. 좀 빠르게.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사실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좀 많잖아요. 네. 하는 게 좋다랑 아, 네. 아니면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아진 양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선행학습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일단 네, 생각을 네.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지금 이제 좀 바뀌긴 했지만 원래 기하 벡터라는 단어가 네.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단원이 물론 개념이 어느 정도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거보다.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잘 못 보잖아요, 시험을.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늦게 배웠으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이 시험 난이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뭐 비약적으로 막 네. 높지 않은데도 못 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저는 네. 이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아진 양도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선행학습이 물론 사람마다 이게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학생들한테는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더 볼 시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 과목을. 그러니까 더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더 많이 봤으니까. 그쵸.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여러 번 보고 어쨌든 네. 그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네. 문제를 접근했을 때도 네. 이거 뭐 약간 길 같은 걸 네. 알 수 있으니까 좀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를 여러 번 보면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선행학습 하는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수학 강사니까 학생들이 이제 자습실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걸 지나가다 보면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너 왜 공부할 때 노래 들어? 그러면 수학은 됩니다.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어쨌든 아진 양도 학생 때 공부했을 때 약간 자기가 이제 뭔가 이런 특징 같은 거 내가 공부할 때 어쨌든 이런 습관이 있었다. 뭐 노래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네. 응. 사실 저는 공부할 때 다른 과목은 다 노래를 안 들어도 수학은 들어도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을 들을 때 이게 너무 졸릴 때는 수학 공부할 때 노래를 들었어요. 네. 근데 졸리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저도 노래를 안 들었었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문제를 풀 땐 노래를 들으면 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완전 간단한 계산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약간 노동한다는 식으로 노래를 들으면서 수학 문제를 풀었지만 좀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노래를 절대 듣지 않는 식으로 공부를 약간 했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자기에 네. 대한 제약을 건 네, 거죠. 네.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 공부할 때 그냥 이런 거 있어요. 공부를 하는지 네, 음악을 네, 맞아요. 이러면서 된단 공부하는 친구들 말이에요.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앉아는 있지만 네.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간 낭비하는 것 네, 같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도
뭐 저도 어느 정도 뭐 기본 그냥 딱 말씀하신 대로 약간 노동하는 느낌의 네. 계산 문제는 네. 노래 들어도 뭐 나쁘지 네.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말 이해력을 요구하고 네.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래를 들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실 아진 양이 서울대지만 내가 항상 공부 딱 시작하면 무조건 집중 100% 약간 이런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네, 당연히. 그러면 공부를 하기 싫었을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부가 너무 집중이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행동을 보이셨는지. 일단 제가 공부가 하기 싫었던 적은 일단 성적이 떨어졌을 때 나 1등에서 4등으로 온 거예요. 네, 막 그랬을 때 아니면 그냥 네. 등급이 떨어졌을 때 네.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부라는 행위가 하기 싫을 때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사실 공부라는 행위가 하기 싫을 때가 제일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펜을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네. 네, 독특하시네요. 가만히 앉아 있고 또 잡생각이 들 때도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럴 때는 똑같이 잡생각을 그대로 종이에 씁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공부하기 싫다. 네, 그러면은 진짜 현타가 오면서 네. 정말 멍청한 짓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공부를 할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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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네. 공부하기 싫으면 이제 제가 본 대부분의 99% 학생들은 핸드폰 어딨지? 약간 그거 이러고. 진짜 안 좋아요. 그쵸. 네, 제가 해봤었는데 음. 공부하다가 하기 싫다고 핸드폰을 보면은 핸드폰만 하고 싶거든요. 진짜로. 그쵸, 핸드폰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땐 일절 핸드폰을 전혀 안 봤었어요. 공부할 땐 끝나고 봤지만. 그쵸. 그러니까 네. 어쨌든 아진 양은 핸드폰을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없애버리는 선택도 아니었지만 완전하게 분리를 한 거죠. 네.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쉴 때는 정확하게 쉬자. 네. 이걸 완벽하게 분리했으니까 어쨌든 공부하는 시간만큼의 효율을 높게 네, 계산할 수 그렇죠. 있었던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럼 이제 사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부에 대한 고정관념이 많아요. 아까처럼 이제 내가 양치기를 많이 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전교 1등 했어 실제로. 역시 이 방법이 짱이야. 라고 이제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처럼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사실 한 30%는 공부를 하고 70%는 맞아요. 노래를 듣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들이 그냥 오래 앉아 있으면 공부를 잘해. 라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서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왜냐면 저는 항상 내신 대비를 하든 뭘 하든 그냥 항상 개념이 먼저였었거든요. 개념이 그래서 중요하다. 네, 개념을 안 다음에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도 그때는 실력이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지만 네. 개념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풀면은 실력이 오히려 향상이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개념을 먼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오래 앉아 있는다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쵸. 네, 엉덩이가 무겁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자꾸 이제 아이들이 이상한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자꾸 또 제 엉덩이가 무거우면 공부를 잘한대요. 약간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는 오늘부터 엉덩이가 무거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새해 다짐이야. 진짜. 약간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쨌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망은 다 똑같잖아요. 다 잘하고 싶고 나도 잘하고 싶고 쟤도 잘하고 싶겠지. 네. 근데 정말 간절하게 내가 왜 잘하고 싶은지 그리고 아진 양처럼 나는 서울대 진짜 가고 싶어 라고 목표를 확고하게 잡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네. 공부할 때 제가 나중에 강의할 때도 저희 서울대 친한 친구 있는데 공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괜찮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좌우명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 나갈 때 물론 계속 힘들고 근데 우리는 어쨌든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야 되잖아요. 공부를 계속 해 나갈 거면. 저도 이제 학생 때 공부를 할 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좌우명 같은 걸 이제 적어놓고 약간 리마인더를 한다던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진 양이 가지고 있었던 좌우명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시험에 떨어져도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진짜 왜냐면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좌우명도 있었었는데 그거는 그냥 상황 회피형인 것 같아서 그거보다는 매 순간에 그냥
집중하면서 네. 이 순간을 그냥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시험 성적이 떨어져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온 것도 그냥 내가 잘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그냥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 어쨌든 아진 양이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 공부를 할 때 조금 더 힘을 네,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네,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잖아요. 네. 쌤 저 너무 바쁜데요. 네, 근데 너무 바빠요. 그쵸, 너무 바쁘죠. 네. 나 국어도 공부해야 되고 수학도 공부해야 네.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진짜 내 문장인 것 같다라는 걸 이제 찾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론 바쁜 와중에 스마트폰도 해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PC방도 가야 되지만 어쨌든 책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사실 볼 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나는 진짜 잘 봤어?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생각을 해도 시험 때 사실 네. 이제 미끄러지는 학생들이 좀 그렇죠.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정말 열심히 누가 봐도 성실했던 학생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래서 시험 못 보고 오히려 쟤는 진짜 안 하던데 갑자기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진 양이 어쨌든 이제 멘탈을 좀 관리하면서 시험날 당일 때 이제 어쨌든 좀 이제 스스로 계속 생각했던 약간 생각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일단 시험 당일에 긴장을 안 하기 위해서는 모의 시험 때 그 시험처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의 시험을 좀 자주 쳐서 그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을 보는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집에서든 독서실이든. 네. 근데 또 독서실은 너무 조용하니까 그쵸. 시험과 같은 그런 소음들도 안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능 전에는 모의 시험을 풀 때 앱 같은 게 있는데 뭐 앱에 뭐 시험지 넘어가는 수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틀어놓고 네. 시험 문제를 본 적도 있고 네. 아니면 일부러 쉬는 시간에 모의고사를 푼 적도 있어요. 시끄러울 때. 네, 이제 그 집중을 환경. 하려고. 네. 그러면은 좀 덜 긴장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9월이나 6월 모의고사 때 직접 청심원을 먹어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체크해 본다던가. 네. 수능 날 이게 네. 가능하면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만약에 안 맞으면 수능 날 안 먹으면 되는 그쵸. 거고. 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때요? 아이들이 사실 이제 공부를 막 하다가 사람이니까 이제 밥 먹으면 졸리고 그 아침에 일어나다가 네. 졸리고 맞아요. 저녁에 졸리고 네. 그 맨날 졸리고 약간 네.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졸릴 때 자는 것도 나쁘지 네.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진짜 졸려라고 할 때 바로 자는 것도 저는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살짝 졸린 것 같으면 무조건 엎어지는 네, 학생들인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잠을 깨는 약간 요령 같은 거? 그러니까 공부를 어쨌든 잠을 참아가면서 네. 하셨을 거니까. 네. 우선 일단 만약에 지금 공부하다가 졸리면 어제 내가 잠을 몇 시간을 잤는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6시간 이상을 잤다. 그러면은 일단 눈을 한번 깜빡깜빡하고 그리고 물을 한번 마시면 그래도 잠이 조금은 깨거든요. 그러고서 다시 한 몇 분 정도를 집중을 하는데 또 졸려요. 그쵸. 그러면은 그럴 때는 진짜 잠이 부족한 거구나 하고 다시 잠을 자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네. 졸리면 나 졸린 거 맞구나. 네, 그런데 잘 때 시간이 한 5분밖에 안 자요. 그럴 때는 항상. 그쵸. 네, 딱 5분만 자고 다시 일어나면 그래도 상쾌해져서 공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6시간 미만으로 잤다. 전날에. 그러면 그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자요. 6시간도 못 잤으면. 네. 그럴 때는 그냥 진짜로 집중이 안 되고 자기가 졸려서 공부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무조건 잠을 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서 항상 잠을 꼭 잤었어요. 네, 그럴 그러니까 때는. 아진 양 지금 공부하는 방법 약간 들어보면 그러니까 잠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줄이셨겠지만 네. 그 다음에 쉬는 시간도 어쨌든 정확하게 네. 확보를 하고 공부하는 시간만 집중을 해서 네.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도 약간 이런 부분을 생각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공부하는 시간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일단 네. 질문을 좀 스스로한테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검증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네, 검증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떨쳐내시고 어쨌든 이제 공부 내가 하는 거니까 부모님들한테 영향 안 받고 네, 스스로 잘 열심히 마음 다져가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교육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아진 양이 사교육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봤는데 맞지 않았던 강사도 있고 약간 이런 거는 내 리듬이랑 맞지 않았다. 네. 그러면 이제 아진 양에 대한 사실 사교육에 대한 건 이제 듣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냥 내가 만약에 이제 후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가 사교육을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사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 저도 사교육은 안 받았지만 인터넷 강의는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항상 인터넷 강의를 예를 들어 3시간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3시간을 풀로 듣지 않고 1시간씩 잘라서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거는 사실 학원을 다니면 불가능하니까 저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복습입니다. 복습이요? 네. 공부를 학원에서 3시간짜리 강의를 듣고 왔으면 집에서도 3시간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1대1로. 네. 그래서 적어도 3시간이지 그거보다 더 해도 상관은 없고. 그쵸. 네. 네. 그리고 최대한 복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수업을 들었으면 적어도 화요일 전까지는 복습을 다 마무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학생들이 일단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사실 네. 이제 아진 양도 얘기하지만 스스로 하는 게 일단 네. 공부잖아요. 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강의를 들으면 공부를 네, 했다라고 그게 생각을 아닌데.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강사가 뭔가 이게 던져주는 말? 네. 이제 그거구나 이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게 많으니까 어쨌든 시험이라는 거는 시간이 제한돼 있고 그리고 빨리빨리 풀어나가야 될 때 그게 내게 아니면 사실 적용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습이 좀 네.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학생들이 사실 이런 거 좀 궁금했던 건데 이게 개인적으로 1타 강사 그래서 저 강사가 정말 잘한대 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르르 가서 다 듣는 네, 경향이 맞아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나? 물론 1타 강사님 강좌도 들어봤었는데 네. 진짜로 잘 가르치시는 게 맞긴 맞아요. 팁도 막 엄청 많이 주시고 근데 그게 온전히 다 저한테 맞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 수준은 1인데 강사님은 5를 얘기하고 계시면 그 많은 팁들이 다 그냥 튕겨 나가거든요. 그쵸. 저한테 습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인터넷 강의를 볼 때는 나중에 1타 강사님을 듣더라도 처음에 들을 때는 자기한테 맞는 강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수준에 맞는 강사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내가 성적이 하위권인데 네. 1타 강사는 상위권 수업 네, 위주로 맞아요. 여는데 그걸 이제 무리해서 들을 네,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강사를 찾는 게 일단 네. 이제 제일 좋을 것 같고 이제 요즘에 좋아서 맛보기 강의라는 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맛보기 그거 강의 많이 그런 거 활용해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진 양도 처음에 나한테 맞는 강사를 네. 찾아보게 이렇게 하나씩 다 보신 네. 거예요? 모든 강사님 사실 영어 같은 것도 모든 강사님의 맛보기 강좌를 다 봤었어요. 오. 한번 선택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도움이 되긴 해요. 정말.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맛보기 강의 할 때 사실 강사들도 맛보기 강의라는 게 이제 학생들을 어쨌든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네. 강의라는 걸 아니까 이제 괜찮은 강의를 올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아진 양이 선택했을 때 뭔가 이제 선택 기준이 있을 텐데 재밌어서 선택했다. 아니면 이 기가 막힌 걸 알려줘서 선택했다. 뭐 이런 약간 기준들이 있을까요? 우선 과목별로 다르긴 한데 어떤 과목을 예로 들 거냐면 영어를 예로 들게요. 네. 저는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영어 강의만 들으면 졸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좀 졸리지 않은 강사님을 선택을 하려고 했고 그게 목소리가 낭랑하든 농담을 많이 던지시든 어쨌든 제가 안 졸리면 되니까 그쵸. 제가 들었을 때 안 졸린 강사님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일단 제가 영어 인강을 듣기 시작한 게 스킬이 부족했을 때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나가는 능력은 잘 키워졌지만 문제를 풀 때 그 스킬이 조금 부족했을 때여서 스킬을 좀 기가 막힌 걸 알려주실 때 그런 강사님을 선택을 했었어요. 네, 맛보기 강좌에서.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재밌고 네. 졸리지 않고 네. 기가 막힌 스킬을 알려주면 네, 그러면 네, 영어는 그랬었어요. 근데 다른 과목은 스킬보다도 개념 위주로 강좌를 들었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은 그래서 딱히 재밌지 않아도 개념 설명을 정말 잘한다거나 그러면 들었었어요. 수학 같은 네, 경우에도 수학.
근데 이제 아진 양이 사실 목동에서 학원을 뭐 이렇게 잠깐 다니긴 했지만 이제 완전히 사교육에 발담은 게 아니다 네. 보니까 인강 쪽은 간 거긴 그쵸.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친구들은 학원을 많이 다니는 학생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상위권이나 물론 중위권 학생들도 다 네, 학원을 다녔을 맞아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목동에 대한 학원에 대한 사교육 그러니까 분위기는 일단 어때요? 일단 다들 음. 돈 내고 수업을 듣는 거니까 그쵸. 다들 조용하게 잘 수업 듣는 편이고 네. 특히 대형 강의에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해요. 왜냐면 소수정일 때는 쌤들과 친해지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시끄러운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대형일 때는 다들 그냥 엄숙하게 열심히 듣더라고요. 한 번 가봤더니. 아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 목동에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강의가 이제 여러 있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수학은 이제 좀 소형 강의가 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거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아진 양 같으면 어떤 강의가 더 일단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수정에도 가봤고 대형 강의도 한 번씩은 다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좀 대형이 좀 선생님들과도 친해지기보다는 진짜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로 공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형이 더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네, 그래요? 주로 추천은 대형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2부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2부는 목동에서의 학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진 양이 금옥여고를 나왔으니까 이제 목동의 핵심 지역이죠. 네. 이제 거기서 나왔으니까 어쨌든 목동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거기 학원가가 어떻게 이제 좀 형성이 되어 있는가를 잘 아실 거니까 네.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목동에 대한 일단 특징, 그 목동이라는 지역은 일단 뭐 사람들이 알기로는 한국의 뭐 3대 학원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유명하고 학구열이 높은 학원이다. 아, 그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동에서 아진 양이 학생 때 느꼈던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든 수능이든 성적을 따기에 내신은 불리하고 수능은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단 학부모님들께서 그 학생의 공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쵸. 네. 약간 대치동과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근데 또 목동 이제 약간 목동 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약간 네, 계속 맞아요. 아이들 케어해주고 이랬는데 네, 네. 아진 양은 아까 얘기하시기에 좀 정반대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랬죠. 그러면 어머님이 나 관심 안 줄 거니까 알아서 해? 네, 네. 그냥 약간 네. 그냥 내가 독서실에 다닌다고 하면 독서실 비만 내주시고 그냥 밥을 먹겠다 하면 밥만 같이 먹고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진 양이 어쨌든 엄마한테 좀 믿음이 있었나 봐요? 믿음을 드리려고 했죠. 결과로서? 네, 결과로. 그럼 이제 목동에 대한 특징은 사실 이제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금옥여고만의 특징은 이제 학생이었던 아진 양만이 아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뭐 시험이 어렵다. 그리고 뭐 내신이 따기 힘들다. 약간 이런 얘기도 이제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좀 이제 특징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선 전 이과였으니까 네.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일단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금옥여고가 내신 따는 게 1등급을 맞기가 좀 어려운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대신에 장점은 1등급 수가 적지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 만큼 성적이 나오도록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는 편입니다. 자기가 기출 문제나 수능 문제를 제대로 풀었으면 학교에서도 문제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신은 그래도 시험 성적은 그대로 잘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말 자꾸 겹치네요. 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금옥여고에서는 사실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중위권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1등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도 많고 오히려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도 되게 많아서 약간 극과 극인 성향을 띠는 것 같아요. 오히려 중위권이 별로 없고 상위권과 하위권 이렇게 딱 극명하게 갈리는 성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진 양은 친구가 상위권이었나요, 중위권이었나요? 제 친구요? 네. 상위권이었는데요. 아, 그쵸. 역시 끼리끼리 논다면. 그래서 사실 이제 금옥여고에서는 이제 내신 대비라던가 이게 사실 학교 전반적으로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배운 내용 그리고 선생님 말 집중하자 뭐 이런 건데 사실 궁금한 거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고 이제 수준도 많이 다른데 이제 교육청 같은 문제나 이제 학력평가 문제를 많이 인용을 하시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아진 양이 이제 다녔던 금용여고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생님 수업을 이끌고 나가셨는지. 일단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우선 공립이니까 매년은 아니지만 자주 바뀌시고 선생님들이 그래서 시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기출문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수업을 하실 때는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하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기보다는 개념을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을 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렇게 하시고 또 좀 딱히 학생들 보고 공부를 시키는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막 수동적으로 공부를 시키신다기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학생들 자체가 스스로 그냥 네. 공부하려는 성향이 네. 강하다. 네, 그렇게 근데, 하게 만드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그렇게 네. 만드시는 거예요? 네.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아진 양은 이제 학원을 안 다녔잖아요. 학교를 안 다닌 게 아니라 네. 학원을 안 다녔죠. 근데 다른 학생들이 이제 학원을 다녔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도 사실 학원에서는 이때부터 내신 대비 주야.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복습을 시키고 네, 기출자를 다 구해다 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진 양은 그래도 흔들림 없이 그냥 혼자서 자기 거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다른 학생들은 저렇게 막 시험지도 다 구해다 주고 하는데 되게 편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계속 그냥 나만의 공부를 해 나가고. 네, 왜냐면 그 학원에서 구해다 주는 문제들은 학원쌤들이 구해다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학원쌤들이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라 학교쌤들이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선생님만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좀 제일 많이 뽑아서 풀었고 풀다 보면은 이 선생님이 여기에서 어디서 문제를 내는지가 좀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집을 사서 풀었었어요. 그래요? 네. 예를 들어 뭐 기출문제를 주로 모의고사에서 낸다.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을 그냥 다 갖다 풀어서 다 풀고 아니면 뭐 교육청에서 주로 내는 것 같다. 그럼 교육청 문제만 풀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건 네. 이제 보통 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이 다 분석을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냥 듣는 건데 네. 아직 그냥 혼자 스스로 다 분석을 한 거예요. 대단하시네. 아니, 근데 이제 내신 대비 같은 건 사실 이제 수학이라던가는 이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학교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들의 이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거 잘 보고 와. 네. 그거 사자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어때요? 사실 제가 다른 과목들은 잘 모르니까. 사실 저도 일부러 학기 초가 되면은 모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그쵸. 하나씩 질문하러 가져가서 쓱 스캔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다 기억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기출문제랑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선생님들 책상에 꽂혀 있어도 거기서 문제를 안 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걸 또 파악하시고 거기에 안 꽂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더 네. 부담스시네요. 네. 그리고 오히려 기출문제에서 문제를 낸다면 기출 문제집을 사시지 않고 그냥 교육청이나 EBSI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문제를 보시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에 어차피 사실 뭐 진짜 말 그대로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학원 선생님이 경향은 예측해 줄 수 네, 있겠지만 맞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네. 어떤 문제집을 쓰시는지 네. 플러스 교육청 네.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학종 대비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일단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학종 대비를 어떻게 해야 서울대 가는 거야? 라는 이제 질문일 것 같은데 어떻게? 우선 저는 수상부터 말을 하자면 수상은 처음에 말했듯이 무슨 대회가 열리면 그냥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나갔었어요. 상을 타든 말든 상을 탔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상을 탔는지를 좀 분석을 하고 그걸 내년에도 다시 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상을 타지 못했으면 왜 상을 못 탔는지도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타기 위해 노력을 했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모든 대회를 다 나가는 걸 추천을 하고요. 특히 금옥여고에서는 대회도 많이 열리니까 뭐
가리지 않고 다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나중에 자소서 쓸 거리도 많아집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대회라는 걸 나갈 때 네. 학생들이 물론 관심이 이렇게 많은 학생도 네. 있겠지만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도 어쨌든 이게 나중에 자소서의 한 줄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약간 나가는 게 많이 좋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학생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시간 낭비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맞아요.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야,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날 거기에 네. 가서 약간 이런 생각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진 양이 생각할 때는 그냥 그래도 나가서 네. 나중에 얘기할 게 있으니까. 네, 왜냐면 그 대회를 아예 안 나가는데 내신 성적은 괜찮았던 애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학생은 이제 학종으로 대학 가기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면 대부분의 상위권 학교들은 학종으로 많이 뽑고 교과가 별로 없는데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은 교과만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이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교과로 내려가게 되면 대학의 수준이라고 파악하기는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해요. 그런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많이 나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진 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간 네. 그런 네. 수상을. 아.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어쨌든 이런 수상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면 참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맞아요. 뭐 나중에 플러스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적어도 마이너스는 안 되겠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수능 대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수능 대비도 사실 이제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했던 내용이랑 좀 겹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내가 공부하는 거니까 스스로 이제 시간 분배 잘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진 양이 이제 수능 대비를 했을 때 학생들한테 이제 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같은 내용이 있을까요? 우선 정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정시만 하시니까 잘 모르겠는데 수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신 공부할 때는 내신 공부만 하고 국수형을 빼고 그리고 수능 공부는 내신 준비하지 않을 때 정말 많이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학 때 특히 수능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수능 공부를 더 열심히 하시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때요? 사실 이제 수능을 학생들이 막 내신 같은 거 시험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익숙함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험을 봤을 때. 네. 근데 수능은 3학년 때 딱 한 번 보는 그렇죠. 거니까 이제 사실 아이들이 수능 이제 직전에 보강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저 수능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동안 알아서 잘 했는데 수능장 가서 어떤 멘탈로 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 보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이제 환경 같은 걸 정확히 아실 거잖아요. 뭐 어떻게? 우선 그 수능장에 딱 들어가면은 자기 책상이 있어요.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 책상을 찾으면 우선 책상이 흔들리는지를 봅니다. 흔들리면은 무조건 가방에 신문지를 챙겨 오니까 챙겨 와야 해요. 그러면 그 신문지를 접어서 놓고 의자도 흔들리는지 보고 그걸 또 놓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수능 직전까지는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막 문제 풀고 막 이런 거보다는 좀 아니면 쉽게 좀 빠르게 문제 풀 수 있는 국어 영역을 좀 푼다든지 아니면 수학도 쉬운 문제 위주로 자기가 직접 맞을 수 있는 걸 풀어서 긴장을 풀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수능장에서 사실 이렇게 뭔가 완전하게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네. 밖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네, 있는 거고. 맞아요. 아니면 시험장 내에서 사실 누가 옆에서 다리를 떨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저 소심한데 그런 거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진 양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옆에서 막 다리를 떨고 시끄럽게 껌 씹고 약간 이런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수능은 진짜 한 번뿐인 시험이잖아요. 한 번만 보고 싶잖아요, 다들. 그쵸. 그러니까 소심한 거 그냥 다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손을 들고 감독관님께 저분 다리를 떠셔서 너무 신경 쓰인다고 무조건 말씀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감독관님한테도 직접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독관님 여기 계셔서 제가 부담스럽다고 절로 가달라고 그런 학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독관님들은 학생들 편이니까 네, 말씀드리면 다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소심하다고 약간 그럴 거 상관없이 네, 일단 그냥- 어쨌든 내 시험이 중요한 네, 거니까 자기가 중요하니까 그런 게 그날은 이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니까 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얘기해라. 네, 그때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그렇죠. 네. 나라에서도 케어해 주는데.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논술 대비인데 사실 이제 아진 양에 대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 네. 보면 이제 논술 대비했던 학생들이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논술 대비를 하는 학생들보다 논술로 간 학생들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논술로 간 학생들은 대부분 좀 논술을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1학년 때부터 자기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니까 난 논술로 가겠다. 이런 학생들은 진짜 1학년 때부터 논술 준비만 해요. 그러면은 그냥 대부분 다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다. 그냥 3학년 때부터 방향을 전환했으면 아예 3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아예 논술만 파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학원을 가서. 네, 보통 그런 건 다 학원을 가는 편이고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논술은 그냥 학원에서 알아서 다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논술은 네. 어쨌든 이제 좀 어렵고 이러니까. 네, 그건 인강으로 좀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피드백을 좀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들 학원에서 좀 오래 준비한 학생들이 더 잘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논술이라는 거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네. 먹으면 빨리빨리 시작하는 네. 게 좋다. 보통 2학기 때부터 시작하는데 3학년 2학기 때부터. 네. 근데 그럼 좀 늦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학년 2학기면 이제 다른 거 다 네. 준비하다가 이제 애매하게 네, 걸친 느낌. 애매하니까 그쵸. 그럴 때는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제가 남은 질문이 2개가 남았어요. 이제 이거는 저랑 얘기할 건 아니고 이제 아진 양이 얼굴 모르는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네.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추천이거든요. 음. 고등학교 추천은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이제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대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다시 중학생이 된다면 나는 이런 학교에 가겠다. 아니면 이런 학교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학교가 있을까요, 혹시? 고등학교 이름을 직접 언급을. 고등학교 이름이 언급하기가 애매하면 그냥 내가 중학생이면 이런 정도의 학교, 뭐 특목고 같은 학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특목고 같은 데는 좀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심지어 공부를 다 잘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강철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런 데는 시험 문제나 수능 대비 이런 것도 더 잘 돼 있기도 하고 오히려 학종으로 가기에 더 유리한 면도 있으니까 그런 조건만 형성이 된다면 특목고를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일반고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우선 인원이 많은 곳은 인원이 많은 만큼 잘하는 학생도 많고 못하는 학생도 많고 중위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 1등급 수나 2등급 수가 굉장히 많아서 등급을 딸 때 조금은 유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1등급 수가 적으면은 등급이 하나만 틀려도 훅훅 떨어지니까 그쵸.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좀 더 시끄러울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학교 교실이 좀 시끄럽고 워낙 다양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하시면 되고 학교 인원이 적은 학교가 저희 학교와 인원이 적었었거든요. 그래요? 네,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그럴 때는 좀 대신에 시험 문제가 조금 좀 쉽고 쉬울 수 있고 아니면 노력한 만큼 나오는 시험 문제인 대신에 인원이 적으니까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그만 실수도 네, 약간 치명적일 네. 수 있는 거니까. 뭐 하나만 틀려도 3등급이 그냥 되니까 그런 건 좀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네. 자기 성향에 맞춰서 네. 좀 이제 진학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후배들에게가 이제 뭐 특정한 후배가 아니라 그냥 학교 후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뭐 조언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이제 가볍게 얘기해 주시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공부로 진로를 정한 학생이든 아니든 뭐든지 남과 비교하기보다 자신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신 성적이나 등급 이런 거는 다 남들이 매긴 가치나 기준이잖아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어제의 나나 아니면 지난번에 나와 오늘의 나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바뀌었는지를 보면서 하루를 발전시키는 게 입시나 아니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힘드실 텐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서울대학교 이아진 학생이랑 삽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